안녕하세요. 대감수학의 수학선생님 이혜민입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2학기 기말이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되게 많을 텐데 우리가 그 중에 개념이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쌤이 이렇게 개념 강의를 찍게 됐어요. 오늘은 3차 함수의 그래프와 극대극소 수2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고2 학생들은 집중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말고사를 볼 때 지금 도함수의 활용 부분이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요. 그런데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못한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생각하지 못한다.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간표를 가지고 많이 그래프를 그리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은 미분을 해요. 그 다음에 0이 되는 부분을 찾아요. 그리고 그 0이 되는 부분의 주변에 부호를 찾아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생각하지. 이거를 우리는 도함수를 보면서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을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f'x는 0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바뀌어요. 오케이? 왜 그러냐면 실근의 개수가 2개다. 그리고 1개다. 그리고 빵개다. 이럴 수 있지. 왜냐면 f'x는 3차를 미분한 거니까 2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두실근, 중근, 두어근 이렇게 가지게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부호가 바뀌는 타이밍이 몇 번 있는지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요. 그래서 얘는 여기 두 근을 가지면 이쪽 부분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 얘도 플러스, 여기 잠깐 0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계속 플러스예요. 그쵸? 그래서 부호가 언제 바뀌고 안 바뀌고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요놈에 의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f'x는 0은 2차 함수예요. 첫 번째로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f'x는 0이 중근을 가질 때, 세 번째로는 f'x는 0이 뭘 가질 때? 두 허근, 실근은 하나도 안 가질 때 그래프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도함수를 먼저 살짝 그려보면 선생님 일단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 상황을 가정하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얘는 여기 두 근을 이렇게 가지는 거야. x축이랑 만나는 거 보이죠?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고 쳐보자. 그러면 알파의 왼쪽 부분, x가 알파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의 부호가 양수예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입니다. 그 다음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얘가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져 있지 함수값이 음수예요. 그쵸? 그 다음에 베타보다 클 때는 양수입니다. 그쵸? 그러면 그래프가 알파랑 베타, 원함수의 그래프는 알파랑 베타를 기준으로 증가 감소가 바뀌게 돼요. 자,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럼 이쪽 부분에서 fx는 얘는 증가하겠지? 그 다음에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는 f가 마이너스니까 그럼 얘는 여기서 감소할 거고요. 그 다음 베타보다 클 때는 다시 f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자, 슉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뭐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야. 그런데 올라가다가 점점 값이 작아지면서 0이 됐다가 다시 음수였다가 다시 0 됐다가 양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그릴 거예요, 우리. 자, 여기서 기울기가 잠깐 0 됐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다시 기울기가 0 됐다가 다시 짠 하고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왜요? 부호가 두 번 바뀌잖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 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한 번. 그때 뭐가 생기는 거야? 극대와 극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극대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극소를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그 다음 걸로 해볼게요. 중근. 자, 도함수가 중근을 갖는다. 도함수가 중근을 가지면 여기서 살짝 0이 되는 거예요. 도함수가. 그죠? 그럼 그 좌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좌우의 부호는 다 플러스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나머지 그래프가 f의 그래프가 그려지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증가하고, 왜냐면 도함수가 플러스니까 여기도 증가하겠지. 그랬다가 올라가다가 기울기가 잠깐 0이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거 지금 0인 거 보이죠? 잠깐 0이 됐다가 슝 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오케이?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지금 이차 함수가 요놈에 대해서 완벽 대칭이겠죠? 그죠? 그래서 올라가는 비율도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까지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극값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극값을 갖지 않고요. 자, 그럼 f'x는 0이 두 허근을 가질 때는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그래프예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라는 전제 하에서. 자, 그럼 얘는 한번 생각을 해봐. 다 플러스야. 5만 대가 다 플러스야. 그치? 다 플러스긴 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 여기는 값이 큰 플러스였다가 약간 작은 플러스였다가 큰 플러스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자, 얘는 0이 되는 부분은 없지만 요 축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부분은 가파랐다가 이 부분에 대한 원함수는 그 다음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작죠. 양수지만. 그럼 기울기가 좀 작다는 거니까 완만하겠지. 그래서 완만하게 그려지다가 이쪽은 다시 가파라지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전체적으로 증가함수지만 여기는 가파랐다가 점점 완만해졌다가 다시 가파라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차이. 얘는 중간에 아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죠? 그런데 얘는 0이 되지는 않고 잠깐 완만해졌다가 다시 가파라진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극값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극값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모양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어? f'x는 0이 어떤 근을 가지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 그래서 세 종류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 경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경우만 극값이 존재합니다. 극값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중근을 가지거나 두 허근을 가지는 경우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일 때가 궁금할 것 같아서 얘기를 살짝 해주면 살짝 여기다가 조그맣게만 그려볼게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면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뭐부터 해요? 내려가는 거. 감소 먼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일 때. 그때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나면 틀릴 일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얘도 중근 가지는 것도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면 중근을 이렇게 가지겠죠? 여기가 알파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내려가다가 기울기가 잠깐 0 됐다가 다시 내려가는 뭐 이런 느낌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좀 과하게 그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도 만약에 허근을 이렇게 가진다.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데 허근을 가지면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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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마이너스, 마이너스, 큰 마이너스 이런 느낌으로 해서 가파르게 내려가다가 살짝 완만해졌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뭐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최고차 한계수 음수일 때도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이제 알겠죠? 증간표를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 그리고 증간표를 그리는 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 건 서술형에서 네모칸 뚫기 문제 이런 것들을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증간표를 모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뭐 객관식이나 대부분의 문제를 풀 때 그리고 대략적인 개형만 필요할 때는 이렇게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부호를 파악해서 원함수의 개형을 그려보는 게 더 빠르고 편하고 쉬워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알면 됐고 우리는 이제 3차 함수의 극대 극소와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차 함수의 극값이 존재할 조건, 존재하지 않을 조건 이렇게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이거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먼저 생각하면 쉬워요. 3차 함수의 극값이 존재한다?
그러기 위한 그래프 모양 뭐였더라? 방금 세 가지 중에 뭐였어? 요거. 아니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요거. 그쵸?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을 조건은 어떤 거였어요? 자, 잠깐 0이 됐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계속 올라가는데 요런 거. 이 두 가지는 뭐야? 극값을 갖지 않았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경우에도 요런 경우나 요런 느낌이었죠. 자, 먼저 첫 번째 그래프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생각하고 나면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기 위한 조건이 있지. 자, 극값을 갖는다 라고 하면 그래프는 요 모양이에요.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 뭐였어? f'x는 0이 어떤 근을 갖는다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그치? 자, 그러면 f'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x는 0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에요? 3차 미분한 거니까. 그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 결론적으로는 요 놈 가지고 풀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무작정 외우지는 말고 자, 극값이 존재한다? 그래프 모양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그 다음에 그 그래프가 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하고 나면 그 다음 조건은 1학년의 수학이 충분히 잘 돼 있다면 진짜 쉽게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3단계 그래프를 먼저 생각한다. 그래프가 될 조건을 생각하고 그러고 나면 자동으로 풀린다. 판별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존재하지 않을 조건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 그림이 나오기 위한 조건은 f'x는 0이 뭐이기 위한 뭐였어요? 어떤 근? 중근. 얘는 두 허근. 그치? 그래서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은 이 두 그림의 종류인데 두 종류의 그림인데 f'x는 0이 어떤 근을 갖거나 중근을 갖거나 또는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한 조건은 또 뭐야? 얘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 파트는 지금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은 다른 표현들이 몇 개 좀 더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그래프가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거나 둘 중 하나야. 그치? 그럼 이런 경우를 우리는 fx가 어떤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실수에서 뭐 한다?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제의 표현에서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실수에서 증가 또는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모든 실수에서 증가 감소하면 우리 증가 감소 파트에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1대1 대응이죠. 이거. 그죠? 1대1 대응 함수다. 이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오케이? 1대1 대응이다. 그럼 1대1 대응이면 쌍둥이로 따라하는 거 뭐야? 역함수지? 그치?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fx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을 구해라 라고 하면 역함수가 존재? 1대1 대응인데 그럼 증가 아니면 감소고 이런 그림들이겠네. 그지? 그러면 f'x는 중근 또는 두어근을 가지니까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겠구나. 그러니까 그래프와 그것이 되기 위한 조건을 잘 긴밀하게 머릿속으로 연결을 해두고 있어야 모든 문제들이 쉽게 풀립니다. 알겠죠? 실제로 문제 한번 풀어보러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2005년도 평가원 문제에 있는 식을 변형해 온 건데 3차 함수 fx는 x세제곱 더하기 a-1x제곱 플러스 a-1x 플러스 1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첫 번째 문제, fx가 극대 극소를 가질 때 a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요. 뭘 가진다고요? 극대 극소요. 그럼 첫 번째로 뭐부터 생각하라고? 그래프 모양. 자, 최고차항 계수 양수니까 극대 극소 가지려면 이런 모양이야. 그치? 그래프 모양을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럼 이거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 f'x는 0이 어떻다? 서로 다른 두
두 실근을 갖는다. 오케이? 그러면 그러기 위한 조건은 또 뭐였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f'x 구해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3x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1x 플러스 a-1이에요. 여기서 판별식 4분의 d 쓰겠습니다. a-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1이 0보다 크다. 그래서 a-1로 묶으면 a-1 빼기 3이니까 얘는 a-1, a-3입니다. 그죠? 그래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요? 1번의 답은 a는 1보다는 작고 또는 4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죠? 자, 그럼 극값을 갖지 않는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는 어떤 거라고? 요거 아니면 요거라고. 그치? 그럼 이러기 위한 조건은 f'x는 0이 중근 아니면 뭘 가지면 된다? 두 허근을 가지면 된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러기 위한 조건은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로 풀면 된다고 했죠? f'x는 아까 여기서 구해놨으니까 판별식만 한번 써봅시다. 4분의 d는 a-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1인데 여기 인수분해 해놨네요. a-1 곱하기 a-4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때 해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자, 뭐라고? 첫 번째 그래프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 그러기 위한 조건. 저 그래프가 나오기 위한 조건. 그러면 자동으로 나머지는 풀리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뭐 x에 대한 별다른 범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의 안에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판별식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다음 문제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 극대극소가 존재해야 돼요.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조건은 똑같은데 범위가 추가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주어진 구간에서 3차 함수의 극대극소가 존재할 조건. 자,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 x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진다. 래요. 자, 이 말만 없으면 쉬워. 그치? 우리 방금 풀었던 거니까. 이 말만 없으면 되는데 그럼 이 말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극대극소를 모두 가진다는 건 그래프 모양 요거고 그러면 f'x는 0이 어떻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요. 그쵸? 그런데 어디서?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그냥 이 말만 추가하면 되는 거야. 따로 생각하면 돼요. 일단 극대극소를 가지니까 요걸 만족해야 돼. 그치? 그런데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그 두 근이 다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쯤 오면 뭐가 되냐면 얘는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이 범위 안에 둘 다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근의 위치 문제 혹은 어떤 문제집에서는 근의 분리라고도 얘기하는데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거고 그럼 그걸 하고 나서 우리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한번 복습을 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존재한다. 그래프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식으로만 무조건 풀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f'x예요. 이 함수인데 x축이랑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겠죠. 두 실근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이 두 근이 모두 어때야 된다고?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그치?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두 근이 존재해요. 그러면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함수값의 부호를 생각할 수 있는데 f'-1이랑 f'2의 부호는 어떻죠? 이 그래프를 쭉쭉 옮겼다 라고 하면 쭉 다 그렸다. 그러면 여기서의 그래프 값은 양수 x축보다 둘 다 위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까지만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생기냐면 더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자, 마이너스 1이랑 2는 여기 있고 알파, 베타는 여기 있어도 요 조건들은 만족을 해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거 축입니다.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2차 함수의 축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문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네요. 그죠? f'x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을 써보면 4분의 d 쓰겠습니다. 그러면 9 빼기 3a니까 얘가 0보다 크다. 여기서 a는 3보다 작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다음 f'-1은 저기다 넣으면 3 플러스 6 플러스 a니까 얘가 0보다 크면 a는 마이너스 9보다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f'2는 12 빼기 12 플러스 a네요. 이것도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축!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 기억하나요?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어요. 아, 물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다시 자, 축의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아니 뭐 y는 이렇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였습니다. 이거는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유도는 안 하고 그냥 일단은 모르는 친구들은 알고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 저기서 적용해보면 x는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아니죠? 플러스 6이죠? 마이너스 2a분의 b 아이고 이게 아니고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니까 축은 1이니까 1은 즉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당연하게 만족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나머지 조건들만 생각하면 됩니다. 요 놈들을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해볼게요. 수직선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3보다는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0보다는 또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어떻다? A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보다 작다. 요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 내용 꽤 생소하죠? 흔하게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잘 나오진 않지만 가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나왔을 때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문제라는 생각이 들면 요 개념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한번 이것만 복습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판별.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 Q보다 클 때, 그리고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한번 일단 이 두 가지를 먼저 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P보다 작다. 그림을 먼저 생각해 볼 거예요. 알파, 베타라는 근이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fx고 그랬을 때 알파, 베타가 모두 P보다 작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이랬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세 가지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판별식,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함수값의 부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의 위치입니다. 자, 판별식은 우선 0보다 커야 돼요. 두 근이 존재하긴 하니까요. 그죠?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러면 는을 안 붙이면 되는데 그냥 두 근이라고 하면 이건 는 붙여줘야 됩니다. 알겠죠? 앞에 문제는 서로 다른 두 근이어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큰 거고요. 얘는 크거나 같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P는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그쵸? 지금 X축 위쪽에 함수값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고 축의 위치는 다른 데 있으면 안 되고 P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없잖아?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그림들 가능해. 알파, 베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P가 있어도 되거든. 그치? 그래서 축의 위치까지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Q보다 클 때, 그럼 이렇게 알파, 베타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Q가 이런 식으로 있는 그림이죠. 얘도 세 가지 생각할 거예요. 이제 외워질 때도 됐는데 첫 번째 뭐라고? 판별식. 두근이 존재하긴 해야 되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 두근일 경우에는 는을 지워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함수값 FQ죠. Q가 지금 기준이잖아요. 얘보단 크다 했으니까. 그치? 이때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요거 생각하면 되고, 이번에는 축이 Q보다 어떠면 될까요? 축이 Q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두 근도 이렇게 오른쪽에 있을 수 있겠지. 그치? 요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둘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근의 위치 문제를 생각할 때 해야 되는 세 가지는 첫 번째로는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기준이 되는 함수값. 기준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럼 그래프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의 위치예요. 축의 위치까지 판단을 해 주셔야 완벽하게 조건에 맞는 그림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두근 사이에 P가 있다는데 얘는 이 세 가지까지 다 보진 않아도 돼요. 두근이 한쪽에 몰려있다. 뭐 Q보다 크다. P보다 작다. 이런 경우로 한쪽에 몰려있는 경우에는 이걸 다 봐야 되는데 두근 사이에 P가 있을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봐도 되진 않거든?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볼게요. 그림을 먼저 봅시다. 이렇게 두근이 있어요. 알파, 베타가 있는데 알파랑 베타 사이에 뭐 이런 식으로 P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판별식은 일단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렇다고 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이 되는 함수값의 부호를 생각하면 FP가 X축 아래에 있어야 되죠? 음수여야 돼요. 근데 봐봐, 생각해봐. FP가 음수면, 그러니까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그래프에서 얘가 음수면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큰 거야. 당연히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 그지? 그러니까 이거 생각할 필요가 굳이 생각하진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축의 위치도 볼 필요는 없어요. 축이 P보다 큰지 작은지 별 상관이 없어. 왜냐면 축도 P도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 라고 할 때는 그냥 기준이 되는 함수값의 부호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적용해서 앞에 있던 문제에 변형된 문제들도 꼭 한번 풀어보세요. 주어진 구간에서 3차 함수의 극대극소를 가질 조건. 오케이? 요 문제들은 꼭 한번 풀어보세요. 이걸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4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것의 극대극소에 관한 성질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